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다들 결혼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갈등 때문에 힘들다고 들었어요. 이런 황당한 이유로 파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팅을 대신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저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올 생각으로 나간 자리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소개팅 대타로 나온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몇 차례 더 만남 후 교제를 시작했어요. 음식 취향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하다 보니 카페에서 수다 떨기 시작하면 두세 시간은 훌쩍 가기 마련이었죠. 이 남자 결혼하면 적어도 심심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이하게도 그는 유독 본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신은 보험 왕인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며 자랑을 한 보따리씩 늘어놓곤 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길래 남자친구가 저렇게까지 말하나 궁금해질 정도였거든요. 3년을 뜨겁게 사귀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보험왕 예비시어머니를 처음 만나 뵙게 되었어요. 예비시어머니께서는 보험왕답게 처음 만남부터 남다르셨죠. 어머, 얘기 많이 들었다. 네가 지영이구나. 너 보험은 얼마나 들어놨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당황하자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이런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냐며 눈치를 주셨어요. 예비 시모도 머쓱해 하시며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어머님의 직업병이겠거니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시작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로 말이죠. 식사가 끝나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들어서는 순간 여기가 보험왕의 집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의 수많은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예비시모께서는 보험왕이라는 타이틀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얘야, 이거 한번 봐라. 내가 처음 받은 보험왕 트로피다. 예비시모의 트로피 자랑은 끊일 줄을 몰랐고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더니 내미셨죠. 너 아까 보니까 암보험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조건 좋게 해서 하나 설계해주마. 월 8만 원이면 되니까 너도 부담은 없을 거야.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암보험은 필수로 있어야 한다며 암보험을 추천하셨어요. 저도 결혼 앞두고 암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라 좋은 마음으로 가입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과 첫 만남 이후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뭔가 마음속 한구석에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건 바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보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까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 예비 시모께서는 여지없이 저희 부모님께 보험 이야기를 하셨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았지만 제가 이리저리 말 돌리면서 무사히 상견례를 마칠 수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었죠. 그 후로도 예비시모의 보험 가입 요구는 계속되었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비시모께서 회사 근처에 오셨다면서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어요. 애기야, 어서 오거라. 아들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딸자식 같은 며느라기가 생기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구나.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내가 알아보다 보니까 너 우리 진우랑 결혼하면 바로 아기도 가져야 하지 않겠니? 우리 손주를 위한 베이비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게 어떠니? 앉자마자 또 보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평소 보험 가입 전화를 받으면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라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계속 의미 없는 보험 가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자친구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봤어요. 자기야, 사실은 말이야, 어머님께서 전화하셔서 또 보험 가입을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월급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보험만 해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거절하는 것보다 자기가 어머님께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어? 남자친구는 자신이 잘 말씀드리겠다며 저를 달랬어요. 그 덕분인지 그 후로
예비시모로부터의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웨딩 촬영까지 마치고 결혼이 임박해올 즈음 친정엄마가 저를 불러 앉히시더라고요. 지영아, 이걸 말해야 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엄마는 망설이며 힘겹게 입을 뗐어요. 그 내용은 정말 상상도 못 해본 황당한 이야기였죠. 상견례가 끝난 이후 예비시모께서는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보험 가입을 권했다고 하더군요. 남들 부탁도 들어주는 판에 사돈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냐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 모두 보험을 하나씩 가입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셨어도 이렇게까지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예비시모는 그 후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보험을 권유했고 엄마도 계속되는 보험 가입 요구에 난감해 하셨답니다. 그리고 진짜 황당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그런 보험 가입 요구를 단지 친정 부모님들에게만 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저번 주에 있었던 할머니 제삿날 가족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척들에게도 제가 추천해서 전화드렸다면서 보험 장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재수씨, 지영이 예비 시모 될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험 있다고 하는데도 매일매일 전화해서 보험 가입하라는 통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에요. 지영이가 추천해서 전화했다고 하니 안 받을 수도 없고. 아이고, 징하네요, 징해. 큰아버지께서는 저렇게 징한 사람 처음 봤다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조카 혼사길에 방해가 될까 싶어 있는 보험까지 해지하시고 새로 보험 들었다고요. 큰아버지뿐만 아니라 고모, 삼촌, 심지어 제 사촌 오빠 동생들에게까지 전화해서 가입 권유를 했다고 하니 도대체 저희 친척들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건지. 아무리 그래도 아직 예비 며느리에 얼굴도 본 적 없는 친척들에게까지 전화해서 보험을 파는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정말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해지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비 시모를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갔을 때도 보험 팔고 계신지 연신 전화통을 붙잡고 계셨고 30분이 지나서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니 갑자기? 갑자기 찾아온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 약간은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저희 친척들한테도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하셨어요? 도대체 어디서 저희 친척 번호를 아시고 전화하신 거예요? 예비 시모께서는 청첩장 명부에 적힌 번호를 보고 전화 돌렸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한테도 제 이름 대면서 연락했었더라고요. 너? 지금 네 시애미 될 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와서 큰소리 내는 게 어딨니? 이제 우리도 가족들 사이인데 너희 친척도 다 가족 아니니? 가족들끼리 좋은 거 추천해줄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 제가 추천해서 전화했다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언제 어머님한테 저희 가족들한테 보험 추천하라고 했어요. 제가 보험 3개나 가입해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멀쩡히 잘 들고 있던 보험 해약하고 어머님 도와드린다고 보험 넣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촌 친척들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추천해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끊지도 못하고 저는 그 사람들한테 뭐가 돼요. 결혼 전에 얼굴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시는 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예비시모께서는 본인이 뭘 잘못했냐며 오히려 역정을 내셨고 그 모습에 이런 사람을 내 시모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네가 이런 애인지 정말 몰랐다. 겨우 이런 일 가지고 시애미 될 사람한테 소리나 지르고 너 이런 거 진우는 알고 있니? 아휴 정말 말세다 말세. 그때 마침 남자친구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 엄마와 제가 큰 소리 내는 모습을 보고는 다짜고짜 저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야, 너 미쳤어? 네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화를 내고 있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남자친구는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며 화를 내는 거예요. 간신히 잡고 있던 제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져 버렸고 저도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어졌어요. 넌 너희 엄마가 무슨 짓 한지는 알고 나한테 화내는 거야?
너 한 달 뒤에 내 남편 될 사람 아니야? 이런 일을 봤으면 적어도 나한테 무슨 일인지는 물어봐야지. 너희 엄마? 너 지금 이거 선 넘는 거야? 예비시모는 본인이 보험 설계사로서 며느리 될 사람 집안도 직접 관리해주겠다고 좋은 뜻으로 나선 거라더군요. 자기니까 이 정도 조건으로 보험 가입시켜준 거지 어디 가서 돈 줘도 못 드는 보험이라며 오히려 제 행동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휴, 좋은 조건이야? 차도 없는 사람한테 운전자 특약 넣어놓는 게 좋은 조건이에요? 멀쩡히 잘 넣고 있던 보험도 해지시키고 보험 들라고 했으면 적어도 조건이라도 좋게 넣어주지. 쓸데없는 거 덕지덕지 붙여서 그 비싼 보험 들게 하셨나요? 저희 친정아빠가 가입한 보험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 전혀 필요도 없는 특약들로 도배되어 있었고 심지어 차도 없는 제 사촌동생의 보험은 운전자 관련 보험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제 이야기를 듣던 예비시모는 아들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미리 대비한 거지. 보험이 뭐니? 대비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다 파악해서 설계한 건데 내가 비싼 보험 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니? 지영아, 우리 엄마가 설마 그랬겠어? 너도 참, 의심이 과하면 그것도 병이야.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 보험 몇 개 들어줬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정말. 빨리 엄마한테 사과드려. 자초지종을 다 듣고도 자기 엄마 편만 들면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남자친구였고 눈치 보던 예비시모는 지 아들의 지원 사격에 한술 더 뜨더라고요. 진우야, 그만해라. 나는 제 부모가 내 앞에 와서 빌기 전까지는 사과를 받을 마음이 없구나. 아니라면 너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구나. 이런 걸 보고 방귀 낀 놈이 성질낸다고 했나요? 결혼하려면 우리 부모가 와서 빌으라니. 미친. 얼씨구.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저도 댁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 싹 사라졌네요. 결혼하기 전에 당신네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결혼을 빌미로 저를 겁주려고 하던 예비시모와 남자친구는 제 파혼 선언에 순간 망부석이 되었고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상황 파악이 되는 듯 했는데요. 지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그냥 화가 나서 한 말 가지고 결혼을 안 한다니. 너도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우리 엄마도 잘못한 거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방금까지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라던 인간이 제 파혼 선언에 벌벌 기면서 사과한다니. 내가 평생을 함께 가기로 약속한 인간이 겨우 이런 인간이었나 싶어 지난 3년이 후회됐어요. 저런 집안이랑 결혼으로 엮이지 않은 건 다행이었지만 결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파혼은 저에게도 많은 정리가 필요했어요. 보험팔이 그 여자 때문에 가입한 보험들 다 해지하고 금전적으로도 보상해드리면서 알아보다 보니 정말 그 여자 보험팔이가 아니라 거의 사기꾼이더라고요. 차도 없는 애한테 운전 특약을 넣은 것도 모자라 암보험에 골절비 특약이라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험회사로 전화해서 따져 물었더니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야, 파혼했기로 써니 보험을 다 철회해? 그리고 내가 사기를 쳐? 너 정말 미쳤어? 나 이번에 보험왕 못 되면 너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 인생 다 망가뜨릴 거야. 참, 아직까지 상황 파악도 안 되는 그 여자는 사과는커녕 자기 보험왕 떨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질을 해댔는데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말씀 다 하셨어요? 지금까지 녹취 다 됐고요. 당신 나 방금 협박한 거 맞죠? 당신 회사에서도 제발 금감원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살살 빌던데 보험 계약을 그따위로 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보험아? 당신은 그거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쪽 회사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한다니 감찰 받을 준비나 하세요.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방금까지 악쓰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여자가 막 훌쩍대면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는데요. 얘야, 우리가 이렇게 됐어도 얼마 전까지 고부관계가 될 뻔한 사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내가 다 잘못했다. 네가 꾸르라며 너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마. 회사에 전화해서 없는 일로 해달라고 해줄 수 없겠니? 참, 이제 와서 비참하게 매달리는 꼴이라니. 용서해주기는커녕 정말 꿀밤이라도 한 대 치고 싶더군요.
저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그 여자를 금감원에 신고하고 본사에 필요한 서류들도 보냈어요. 저를 협박한 녹취로 고소해버렸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감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여자는 보험왕이 되기 위해 계약 내용도 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필요도 없는 특약 끼워넣기 계약으로 보험료를 뻥튀게 해왔던 걸로 밝혀지면서 보험왕은커녕 회사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제 협박건에 대해서도 제가 합의해주지 않았거든요.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 여자가 제 이름 팔아서 가족들에게 사기보험 가입하게 한 것만 생각하면 분이 다 풀리지가 않네요. 파혼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여자가 제 시어머니가 됐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요. 그 여자한테 꼭 한마디만 전하고 싶네요. 당신 같은 쓰레기 보험 설계사 하나 때문에 수많은 정직하게 일하는 보험 설계사님들이 싸잡혀서 욕먹는 거야.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인정받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